청소년 교류 활동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교류 활동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라에 가든지 간에 도전하고 꼭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교수님이 적극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 간 교류 활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간 교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키와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 청소년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항상 메인 페이지에 깔아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청소년 활동 국가 정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 청소년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활동진흥원이다.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설명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국가 간 청소년 교류니까 자, 사이트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 링크로 계속 내려가면 여기에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자주 보는 사람은 이미 80% 국가 간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교류의 모든 정보, 또 모집, 결과 발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안내를 한번 보면 사업 볼까요? 사업에 한번 사업을 쳐볼게요. 사업을 하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해외 파견 사업,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이렇게 나와 있겠죠.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파견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6에서 24세 청소년은 으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여러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거의. 그리고 통역 용어는 20에서 29세 해당국 언어 가능자 이렇게 하는데 연중입니다. 연중.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30명이라는 것은 각 나라별로 파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다 다릅니다. 최하 10명, 최상 30명 이렇게 간다는 거고 3월에서 5월 모집인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미뤄졌을 겁니다. 교수님 예상에는 한 6월부터는 이 홈페이지가 가득 찬 형태로 국제교류에 참여자를 모집할 겁니다. 항상 열어놓고 기회를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자, 선발 방법은 1차 심사 자기소개서 등 2차 면접 심사는 인성평가 개인 능력평가를 한다. 자, 왕복 항공이 80%인데 이것만 되고는 거의 국가나 해당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체결한 나라는 총 36개국입니다. 이 체결은 국가 정상 간에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어느 나라를 선택해 볼까요?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30명씩 인도네시아로 우리 청소년을 보냅니다. 그럼 당신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홈스테이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체재비와 현지 경비의 모든 부분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오. 도장 찍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30명 보내시니까 우리도 30명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네 청소년들에게 했던 내용 방식과 똑같이 당신들도 체제 경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오. 항공만 우리가 책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한
케이스가 36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년 36개국으로 10명 내지 30명씩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2019년도에는 이 36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170명을 초대했는데 149명이 갔네요. 자, 2020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후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뤄졌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의 청소년들을 선발하고 심사하고 파견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여러분들도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오픈해 놓고 유심히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나 보기를 바라는데 뭘 봐야 될까요? 알림마당을 봐야 되겠죠. 알림마당을 보면 이제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공지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벌써.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모집 안내를 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열어서 보는 거죠. 자, 항상 자주 보고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제 다시 공지사항으로 돌아가 보면 꿈과 사람 속으로 해외봉사단 주간단체 최종 선정 알림. 자, 요건 뭔가 하면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해외봉사를 파견하는데 각 지역별로 대표 기관이 있어요. 활동진흥센터가 됐든 아니면 수련관이 됐든 간에 이 대표 기관에 몇 명씩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 학생들만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 제주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에게 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을 다 분배를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본 본부가 있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관이 선발 기관으로 선정되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발대시 일정 안내. 네. 먼저 정보를 접수하고 용기 있게 신청한 학생들은 지금 발대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 학생들 출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특히 청소년학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놀라운 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제교류를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전부 준호기들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언어 능력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 내고 신청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면접 가서 떨어지다 하더라도 면접까지는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와 관련돼서도 면접을 할 때 영어의 모든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제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 할 때 1분 이상 한다든지 중국에 왜 가느냐 라는 목적을 영어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 백석대학교 학술정보관에 들어가면 번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하면 쭉 영어로 다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5분간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출중한 사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훌륭하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또 저의 또 코치를 받아서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 수십 명이나 됩니다. 예. 자,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열어놓고 항상 살펴보라.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예. 청소년 활동 중에 수련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활동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죠? 청소년 문화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수련 활동은 세 가지가 있다. 아니, 청소년 활동은 세 가지가 있다.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이 있다. 그럼 문화 활동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자,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다.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자, 요 내용 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문화활동은 체험활동인데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예술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만, 예술활동과 동아리활동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활동에 관해서는 특별히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다만 이 세 가지 활동이 있다. 청소년 활동에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활동은 예술활동, 동아리활동 등인데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청소년 활동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정리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배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은 목적이 뭐다? 균형 있는 성장이고 세 가지가 있다. 청소년 활동, 또 복지, 보호가 있다. 활동, 복지, 보호가 있다. 복지, 보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활동만 가지고 한다. 그래, 청소년 활동이란 무엇인가? 청소년 활동은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이 있다. 수련 활동은 5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기억나죠? 그리고 교류 활동은 3가지 형태가 있다. 방금 배운 거니까 기억해 볼까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이 있다. 그리고 문화 활동은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로서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이 대표적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중요한 청소년 활동 정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청소년 활동 정책 3가지를 공부를 할 텐데, 자, 3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 수련활동 인정제, 그리고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그리고 3대 청소년 참여기구가 주요 청소년활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3가지만 하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이론 수업은 끝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 3가지를 꽂아라 하면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중에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아니 그 먼 훗날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만간 실습을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뭐 실습 나가고 싶어도 봉사 나가고 싶어도 제한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하여간 올 후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봉사도 가야 되고 또 스포츠도 해야 되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가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습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많은 일 중에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백석대에서 왔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 인증제 좀 도와줘.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배웠지? 좀 도와줘. 3대 청소년 참여기구 중에 너 청소년 운영위원회 학생들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청소년 활동론 강의를 통해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무엇인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좀 복잡합니다. 그죠? 참 너무 미안합니다. 대면 수업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긴 문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부에서 설명하는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시 제가 구도로 여러분에게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수련활동 인증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정하고 인정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정 제도이다. 야, 여러분 너무 길다 그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무엇인지 설명하라. 제가 기말고사 때 문제 내면은 이거 여러분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워서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련활동 인증제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자격시험 면접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머릿속에 담고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수련활동 인증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도적으로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참 본다는 그런 기대감에 들떠 있었고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강의하는 저희 마음, 솔직히 오늘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저희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만나면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과제에 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꼭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질문지를 만들라 했는데 제가 언젠가 다음 주쯤에는 이 과제를 낼 것입니다. 과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어, 저와 통화를 하게 될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지 못하면 통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통화를 하게 될 때 저에게 그 질문지 중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몇 시간씩은 통화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인지 빨리 알아차리고 필요한 말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돌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11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